네, 앞서 보신 삼성전자의 개편과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초 논설위원회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인사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31일로 알려졌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석방이 되더라도 즉시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예 무죄를 받지 않는 한 그 즉시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안정성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내용 중에 측근의 전진 배치, 전면 배치를 좀 자제하라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가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측근이라고 분류하기가 참 그 애매한데 굉장히 측근이라고 많죠. 말하면 뭐 개인 사생활까지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측근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좀 다른 면도 있겠지만 뭐 아까도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미국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담당 팀장이라든가 뭐 가까운 학교 동문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 사람뿐만 아니고 정말 측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현재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항소심의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그렇죠. 감옥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 경영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일입니까? 글쎄요. 아직 그 우리나라 법상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적의 원칙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은 신문상 뭐 삼성전자 이사도 현재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삼성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에 관련된 지시를 하는 거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옥중 경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옥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관련돼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접견할 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다음의 행보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귀식이나 뭐 언제 그 복귀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만약에 현재 그 재판 그 항소심대로 뭐 5년에 7년 받으셨는데 최소 그 3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소 3년은 아마 복역이 될 거고요. 복귀는 최장 7년까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복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CEO나 뭐 임원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외국에서 거래할 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 집행유예로 그대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그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그 비자금 사건으로 그 퇴진하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뭐 5년까지 뭐 이선 경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연결했던 기자의 말로는 2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그게 있는데 이제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일단은 이 CEO 리스크라는 것이 뭐 미국 CNBC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한 피해를 전 세계적인 이 계열사들한테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삼성은 전자, 물산, 생명 이 세 부분으로 해서 각기 지주회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재용 중심으로 경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두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아마 계열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다음에 그룹의 영향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세대를 발굴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삼성은 기대하겠죠. 사실은 글로벌한 기업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자주유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 그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삼성께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삼성의 미래 산업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삼성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데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발굴해 주는 거는 삼성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네,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삼성의 실적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의 한 주당 주가가 200만 원 후반대, 280만 원, 90만 원인데 이 증권사들에서는 350만 원, 60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이 삼성의 그 단순한 실적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350이 아니라 500만 원 주가가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특히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들은 삼성 그 전자,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CEO 리스크나 경영의 불투명만 하지 않으면 현재 주가의 3배, 4배도 간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한 경영을 하고 뭐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지금 35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35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그
그 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죠. 굉장히 확장성 있는 진단을 그렇죠. 내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유 아시아경제TV 논설위원이었습니다.